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감염관리 업무균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잠깐 복수 좀 해보갈까요? 우리 멸균법의 종류에는 보통 고압증기 멸균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20에서 30분에 120도씨에서 2주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소독 물품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건열 멸균법, 보통 베슬린 거즈라든지 오일 같은 거, 파우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통 120에서 140도에 3시간, 160도씨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소독 같은 경우는 보통 의료기관보다는 고압증기 멸균기 없는 곳이나 그런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끓기 시작해서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되고요. 그리고 저온살균법은 우유가 대표적이고, 우유, 그리고 예방 주사액이 있습니다. 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 38에서 50도, 55도씨 정도 하고, 시간은 보통 8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이고요. 그리고 냉멸균이라고 하고, 보통 기구는 에리안 기구라든지 내시경,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비싼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멸균 시간이 증기 멸균보다 길고, 그래서 충분한 또 약품으로 인해서 충분한 통기 시간이 필요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던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검사 방법, 검사 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도끼. 가 필요한 검사에는 위내시경 검사라든지 기관지경 검사, 정맥 신호 촬영, 상부 위장관 촬영술, 위장관 조영술이라 할 수 있죠. 감기능 검사라든지 공복시 혈당, 기초신진 대사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MPU가 필요하지 않는 검사에는 보통 혈액 검사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라든지 복수천자, 폐기능 검사 또는 심전도 검사라든지 흉부 엑스레이 촬영들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우리 일반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보통 목적을 보시면 혈액 질환이라든지 감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혈액 검사로서 그 다음에 심기능이라든지 간기능 검사 같은 걸, 그 다음에 혈액 내 지질 농도,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그리고 채취 시기는 보통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는 대부분 아침에 채취하고요. 채취 즉시 검사실로 운반하고, 운반이 지연될 경우 냉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열구 검사인 경우에는 보통 보라색 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EDTA가 섞인 시험관으로 사용해야지 응고제가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혈액에 응고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소변 검사를 보시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목적이 당뇨병 진단이라든지 신장염 진단 할 수 있고요. 비뇨기계 질환을 유무를 알기 위해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소변 검사를 보면은, 일반 소변 검사는 보통 처음 소변 50cc 정도를 배뇨하다가 소변컵에 한 30에서 50cc 이상 소변을 받아서 갖다 주면 되고요. 보통 생리중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검사물에 생리중임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양 검사할 때는 보통 멸균 소변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단순 도뇨를 이용해서 배뇨를 시작한 후에 보통 용기에 3c에서 3에서 5cc 정도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소변 검사가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검사나 진단에 이용될 수 있는 소변을 24시간 받도록 하는 건데, 보통 검사가 시작되면 첫 소변을 버리고 그 이후부터 보는 소변을 마지막 소변까지 모았다가 그 마지막에 보는 그 시간까지 모아서 하는 것이 24시간 소변 검사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대상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24시간 요검소물 채취 중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를 위해서 수집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방광을 비운 정확한 시간을 검사 시작 시간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목적은 기생충 검사라든지 세균 배양 검사, 잠재성 출혈 검사라든지 소화 효소, 검출 검사, 그 다음 소화기계 등 출혈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대변을 모아서 갖다 주는 건데, 그래서 아메바 검사 같은 경우는 대변을 받은 즉시 검사실로 보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메바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검사실로 검사실로 보내야 되는데,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메바 검사 같은 경우는 실온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재성 이제 출혈 같은 경우 잠재성 출혈 검사인 경우에는 보통 3일 전부터 우리가 붉은색 야채라든지 철분제제, 육류 식사는 피하도록 하시는 것이 대상자들에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대변이 검게 나와서 이게 우리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실에서 약간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라든지 철분제제, 육류 식사는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객단 검사를 보시면 보통 객단 검사는 이른 아침 첫 기침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밤새 농축된 병원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른 아침 첫 기침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객단 배양 검사를 한다 시기에는 그때는 그냥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멸균된 객단 채취병으로 무균적으로 석션 같은 걸로 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상자들한테 금속성, 금속 물질 같은 거 제거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신 후에 숨을 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폐에 공기를 채워서 기관을 확장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흉부는 심장과 폐, 기도 같은 장기가 들어있어서 갈비뼈가 감싸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쪼이게 되면 내부 상태에 따라서 엑스레이 방사선이 흡수되는 양에 따라 음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맥 신호 조영술 같은 경우는 여기도 조영제를 정맥으로 주입해서 신장이나 신누, 요관을 방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내에 대변이나 가스 등이 차 있으면은 신장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당일 아침에 관장을 하는 것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금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흉관장 같은 경우는 보통 직장이나 S상 결장에 육종이라든지 종양, 경련의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조영제인 바륨을 직장에 삽입하고 형광 투시하면서 엑스레이 찍는 하부 위장관 조영술입니다. 그래서 검사 전날 저녁이라든지 아침에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8시간 정도 금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륨을 쓰기 때문에 이 배변을 배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륨으로 인해서 변비례가 된다든지 매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상자한테 배변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같은 경우는 보통 위와 식도와 위, 장관의 폐쇄 염증 등의 병변을 보기 위해서 발현을 삼키는 동안에 형광투시법으로 장의 연동운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시간 동안 금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영제이기 때문에 하재,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변비 예방을 위해서 하재 투여라든지 대변을 꼭 확인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하재 투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럴 때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겠죠. 네. 보통 위 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전에 환자의 동의와 금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시 호흡은 가능하지만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골반이나 심장 자궁 등의 검사를 사용하고요. 금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 같은 거 보통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어지럼증, 심장 질환을 호소할 때 정기적인 검진 시에 시행하고요. 그리고 검사 진행 중에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경우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 목 호두에 간단히 국소 마취제를 뿌리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요. 검사를 위해서 최소 4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대장 내시경 검사는 보통 대장 내시경 시 확보를 위해서 검사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이라든지 소화되지 않는 잡곡을 피하고요. 단단한 섬유질, 채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금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검사 일정에 맞추어서 처방된 관장약이라든지 관장 그리고 화제를 안내에 따라서 복용하고 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MRI죠.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 모든 금속물, 질이나 자석물질, 머리핀이란 장신구, 시계, 동전 이런 것까지 다 제거해야 들어갈 수 있고요. 실제가 아닌 화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장도 지워야 합니다.
보통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임신한 환자에게는 초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전에 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세척 같은 것도 있었는데 위세척은 의식 상태가 나쁘거나 혼수인 경우에 구개 반사가 없는 경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자가 있습니다. 천자에는 흉광천자라든지 복수천자, 요추천자가 있는데 보통 흉광천자 같은 경우에는 흉막강에서 액체를 뽑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흉광천자를 하고요. 그리고 치료를 위한 약물을 늑막강 내에 주입하기 위할 때도 흉광천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수천자 같은 경우는 보통 복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도 강경변증이라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수가 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호흡곤란 같은 걸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요, 방광이라든지 장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시행 전에 배설이라든지 도뇨시키고요. 환자의 체위는 반자위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복수를 갑자기 다량으로 제거할 때는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시행 후에 현기증이 있으면 복대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복수천자는 전과 후에 몸무게를 꼭 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량이 얼마만큼 뺐는지 그것도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수 전과 후에 꼭 체중을 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추천자는 보통 척수액 순환 평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요. 내용물 검사를 위한 척수액과 척수액의 압력을 재서 검사를 위해서 조영제를 투여하기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보면은 보통 요추천자는 제3에서 제3, 4 요추 사이를 간격을 최대를 넓히기 위해서 가능한 한 턱을 향해 무릎을 굴곡시키는데 이게 새우등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침상면에서 직각이 되도록 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서 보면 요추천자 후에 내 척수액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곧 두통을 호소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워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앙하의 자세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통이 더 심해진다고 하면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척수액 검사는 무견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보통 채취 즉시 검사실로 보내지만 지연될 경우 실온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검사 중에서 하나 실온에 보관한 거 있었죠. 아메바 검사, 대변 검사 이것도 같이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는 즉시 보내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냉장 보관입니다. 그러나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메바와 뇌척수액 검사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검사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우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49번 문제가 어패류를 먹은 다음 날 설사나 복통, 구토, 발열, 호소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인이라고 했네요. 웰치균, 살모넬라, 보툴리누스, 노로바이러스, 장염, 비브리오. 이건 뭡니까? 우리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나왔네요.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에는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는 감염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6월에서 9월에 발병하고요. 잠복기는 보통 평균 24시간이고 저온 살균으로도 사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에서 복통이라든지 고열과 복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장내세균 일종이고요. 대장균과 유사한 병균이고 균이 장관 점화에 작용함으로써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력이라는 거. 네. 웰치균은요, 독소형입니다. 독소형이고, 보통, 토양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요. 예, 이건 토양에 분포, 치명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패류와 관련된 것은 보통 우리가 장염 비브리오경이 답입니다. 이것은 감염형이고요. 그래서 장염 비브리오경은 보통 생선이라든지 어패류, 불충분한 조리 식품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보툴리누스는 보통 독소형이고요. 이것은 보통 통조림이나 소세지 등에서 원인으로 발생하고요. 그리고 사망률이 신경계 급성 중독으로 해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항균성 식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포도상 구경이 있는데 장독소를 일으키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
식중독균으로 잠복기가 가장 짧고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급성 위장 감염이죠. 그래서 분변이나 구강 감염으로 경로로 감염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산후피로가 무엇이냐면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신경학적인 노동 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발생 요인을 보면 보통 작업이 부하되거나 작업 환경 조건이나 작업 편성과 작업 시간이나 생활 조건, 개인 조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서 산후피로의 결과로서는 보통 생산성이 저하되고요. 재해 발생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면은 비가역적인 생체 변화는 아니죠. 이것은 산후피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구하나 대책을 세우면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맞겠네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노동부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있고요. 재해 발생 건수와 산후피로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하겠죠. 작업 시간은 산후피로 발생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습니다가 원인에 우리가 작업 부하라든지 작업 환경 조건, 작업 편성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책으로는 적절한 작업 과정 중에 휴식 시간을 갖는다든지 피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불필요한 동작을 피하고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작업 시작 전, 중, 후에 간단한 체조나 오락들을 갖도록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 이걸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학 개론을 보시면 네.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질병 발생 요인 중 숙주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질병 발생 요인의 결정 인자를 보시면 보통 병인이 있고 환경 요인, 숙주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숙주 요인에는 보통 어떤 것이 있냐면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성이라든지 종족, 면역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그 다음에 개인 위생, 선천적, 후천적 저항력 그리고 건강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입니다. 그래서 숙주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인종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감염력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병원체와 관련된 특성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기후라든지 그런 것들은 환경 요인에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염력, 병원력, 동력 같은 경우는 보통 숙주와 병원체의 관련 특성, 질환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종이 되겠네요. 그 다음 52번을 보시면 네, 52번에 질병 예방 활동에서 3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질병 예방을 분류해서 1차적 예방과 2차적 예방과 3차적 예방이 있는데 1차적 예방에는 보통 병이 발생하기 전에 인간의 건강 수준 자체를 향상시키고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다든지 산전 간호를 한다든지 비만을 예방한다든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유지를 한다든지 건강 증진, 건강보호, 보건교육이나 상담 같은 것들이 1차 예방에 속할 거고요. 그리고 2차적 예방이라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거나 질병 발생 후라도 병의 진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후유증을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보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 같은 것이 2차게 되겠네요. 3차는 병에 걸린 후에 그 잔재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회로의 복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이라든지 정신질환 환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든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는 2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1차, 건강검진 1차겠고요. 재활요법 3번, 그리고 조기 발견 2차가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4번, 그다음 53번 모기가 전파 매개체인 감염성 질환은 중증 급성 호흡기성 증후군 SARS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흡기 비말이죠. 수족구병 같은 경우는 보통 호흡기라든지 대변을 통해서 하고요. 장티푸스 대변이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호흡기라든지 비말에 의해서 지카 바이러스. 이 지카 바이러스는 보통 모기죠. 이지투스 모기라든지 흰줄수 모기 같은 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답이 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경우 감염증 될 수 있는 기생충은이라고 했습니다. 편충 같은 경우도 대변에 의해서 보통 맹장 근처에서 기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의 개인위생을 중요하게 해줘야 되고요. 십이지장충,
십이지장증 같은 경우는 보통 오염된 흙이나 그런 데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흙위를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간 흡충, 이게 답이겠네요. 간 디스트마. 우리나라의 5대강 유역에서 보통 나타나고요. 대변을 통해서 새우렁이가 1차 숙주, 중간 그걸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고, 새우렁이가 제1 중간 숙주가 될 수 있고요. 이 담수어가 제2 중간 숙주로 돼가지고 해서 그것을 접촉했을 때 약간 불철저한 조리라든지 생식할 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는 12장 간디스토마, 간흡충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충에는 보통 소화액의 감염률이 높은데 피페라제는 약물이 있고요. 요충 같은 경우도 보통 항문주의에서 우리가 보통 대변에 의해서 이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항문 주위가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래서 항문 주위에 두말법을 하는데 이른 새벽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에는 네.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에 대해서 나왔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코비드19 예방접종 후에 얻게 되는 면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면역에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선천 면역이라는 종족 간 면역이나 개인 간 면역의 차이를 나타나고요. 그리고 후천 면역에는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이 있는데 능동 면역에도 자연 능동 면역이 있습니다. 자연 능동 면역은 뭐냐면 홍역이나 장티푸스 같은 것이 있고요. 인공 능동 면역은 백신이라는 톡소이드 이거죠. 인공 능동 면역이죠, 우리가. 그래서 백신에는 BCG, 홍역, 폴리오, 장티푸스가 있고요. 톡소이드에는 파상풍과 디프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면역에는 자연 수동 면역, 경태반 면역이라고 해서 폴리오라든지 홍역, 디프테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 수동 면역에는 면역 혈청이라든지 감막을 놓는 항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백신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인공 능동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항원을 투여해서 면역체를 얻는 방법이고 비교적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 거 예방주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능동 면역은 뭐냐면 홍역을 앓은 뒤에 면역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공 능동이 면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우리 상반기에 시험 봤던 거에 대해서 2021년 상반기에 시험 본 거에 대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